안녕하세요. 배우 임시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일단 기본적인 몇 가지 궁금했던 것들 이제 배우님께 여쭤보고 또 이제 팬분들께서 사전에 이렇게 적어주신 또 보드에 적어주신 포스트잇 질문들이 있어요. 이거를 배우님께서 직접 보고 고르신 뒤에 팬분들의 질문을 또 이제 드려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금 어떠신가요? 이렇게 객석에 가득 찬 관객분들께서 좀 와주셨는데 각자 한번 가볍게. 네. 일단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재밌는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행사 제목이 지극히 사적인 영화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배우님에 관한 진짜 사적인 그런 질문들, 이 영화에 얽힌 좀 개인적인 이야기들 이런 거를 조금 여쭤보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아무래도 왜 이 괴물이라는 영화를 이제 상영작으로 선정을 하셨을지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청춘이라는 테마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그런 영화를 추천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괴물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어떤 이유일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우선 괴물과 청춘이 어떤 연관 관계인가 의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처음 질문을 받았을 때 청춘 영화를 하나를 꼽으라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한테 있어서 청춘이라 함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순수했던 과거의 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영화, 드라마를 분석적으로, 비판적으로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순수하게 바라봤던 그 시절에 재미있게 봤던 영화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떠오르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괴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 영화가 2006년에 개봉을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실제 개봉 당시 극장에서 그런 보셨던 기억이 조금 나셨던 걸까요? 네. 제가 그때 당시를 떠올려 보니까 정확하게 20년 전이더라고요. 그때 지금으로부터. 그래서 역산을 해보니 그때 당시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더라고요. 부산에 계실 때일까요? 네네네. 네. 부산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작품이 나오고 개봉을 하고 그때 당시에 뭐 당연히 사회적으로도 이런저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소식도 많이 들리고 했는데 우선 학교에서부터 괴물이라는 영화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았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괴물 이야기로 굉장히 시끌시끌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2010년대 그쯤까지만 해도 어떤 영화 하나가 엄청 히트하면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네. 괴물이 또 특히 그랬던 것 같고. 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어쨌든 재밌게 보셨던 기억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좀 어떤 점이 특히 이 영화에서 순수한 그런 관객으로서 네. 재미를 느끼셨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순수했던 때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은 이 연기, 이 작품이 저의 직업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연기를 하게 될지도 몰랐고 이 연예계 업계를 하게 될지도 몰랐었어요. 그랬을 때 영화를 봤을 때 연기가 어떻고 뭐 연출이 어떻고 그런 것들을 제가 볼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그냥 오롯이 연기 작품 그대로 볼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순수한 눈을 가졌던 때가 그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괴물이라는 작품이 나오고서 한강에 괴물이 출몰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시작한 영화잖아요. 그 영화를 봤을 때 실제로 한강에 괴물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작품을 보고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작품인 것 같아서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런 연기나 아니면 영화에 대해서 뭔가 전문적으로 이제 습득을 하시기 전에 봤던 영화라서 더 즐겨 볼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러면 조금 슬프긴 하지만 지금 배우가 되고 나서 이게 직업이 되고 나서는 이 영화가 또 예전과는 그런 조금 다른 느낌으로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네. 다시 보셨을 때는 조금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확실히 관점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네, 확실히 그때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연기적인 디테일, 어떤 연출적인 디테일 그런 것들이 눈에 많이 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깨닫게 되는 건 정말 잘 만든 작품이구나라는 점도 깨닫게 됐고요. 안타까운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더 이상 무섭진 않더라고요. 그쵸, 이때 당시에는 진짜 크리처가 네. 그렇게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장르도 아니었고, 진짜 네. 그런 CG, 한국형 CG가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했던 영화라 사실은 되게 무서운 영화고 피도 많이 나오고 그런 영화인데, 지금 보면 또 이제 살짝은 또 그렇게 자극적이지는 않은 작품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무섭다라기보다는 저때 당시에 어떻게 저렇게 그래픽을 잘 구현을 했을까 이런 관점이 더 좀 많이 그런 관점으로 더 보게 됐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기술적인 면을 조금 제외하고 예전에 이제 개봉 당시에 이제 보셨을 때 좀 가장 선명하게 남았던 장면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그래도 괴물을 봤을 때 제일 인상적인 장면은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공감하실 텐데, 처음 괴물이 등장했을 때 한강 다리를 타고 다가오는 그 장면과 배두나 선배님의 그 시그니처 장면인데 화살을 쏘는 장면,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네. 당시 되게 정말 상징적인 장면들이었죠. 한강에서 괴물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다 같이 힘 합쳐가지고 물리치고 하는 장면들이 그때도 되게 언급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다시 어쨌든 연기자 임시완으로서 이 영화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연출이나 연기의 디테일 같은 것들이 좀 새롭게 보이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좀 새롭게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장면도 있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마냥 재밌게 혹은 무섭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다시 또 이 연기라는 직업을 가진 상태로 이 괴물이라는 영화를 다시 보니 어, 사실 연기적으로 굉장히 고급지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한 장면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좀 굉장히 시대를 앞서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장면 혹은 미래를 예언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도 덜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시기를 겪었지만 그 시기에는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기를 겪지 않았던 작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모두가 어떤 바이러스를 마주하고 모두가 두려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마스크를 모두가 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묘사가 됐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조금 미래를 예언하는 것 같은 장면은 그렇게 코로나19 팬데믹을 뭔가 예언하는 것 같은 장면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특히 그 선배 배우분들의 연기 중에서 조금 정말 이거는 너무 그 쓰신 표현처럼 너무 고급스러운 연기다, 너무 잘한 연기다라고 생각하셨던 그 특정한 부분이 있을지, 장면이나 뭐 대사 같은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장면들이 좀 많긴 한데, 어,
변희봉 선배님, 변희봉 선생님이 송강호 선배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씬이 굉장히 진지하게 하시지만 사실 보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웃기잖아요. 그렇게 재밌게 풀어갈 수 있는 재밌게 풀어가려면 사실 그건 굉장히 좀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송강호 선배님을 칭찬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이 인물이 모자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재밌게 표현하기가 사실 연기로 풀어내기가 많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씬을 보고 저는 정말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송강호 선배님께서 수술대에 올랐을 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에서 그 씬도 호흡을 굉장히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꾸는데 지금도 그런 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적어도 어디에서 쉽게 보지 못한 연기 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봐도 대단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연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배우는 아니지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금 진지한 상황 속에서 뭔가 웃긴 연기를 하는 그런 코미디 연기를 하는 그런 배우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데 사실 얼마 전에 배우님께서도 이제 소년시대에서 되게 코믹한 연기 같은 거 많이 보여주셨었잖아요. 네. 그렇게 뭔가 현장에서 정말 조금 긴장감을 내려놓고 그렇게 조금 희극적인 연기를 할 수 있는 좀 자그마한 팁 같은 거, 좀 긴장을 푸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을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도 지금 연기를 분석하고 알아가는 입장이긴 한데 적어도 연기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건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어쨌건 그 속에서 재미를 찾으려고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뭐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지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혹시 괴물에서 그냥 간단히 좀 가장 재밌었던 그런 장면, 소소하게 그냥 좀 웃겼던 장면, 워낙 코미디 같은 요소가 많다 보니까 그런 네. 것도 한번 네, 어떨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 재밌는 장면이요. 네. 어, 웃겼던 장면? 지금 당장 떠오르시지 예. 않는다면 제가 예.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많아졌는데. 네. 네, 그럼 이따가 다시 여쭤보고 네. 그러면은 이제 배우님의 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어쨌든 오늘 이제 배우님이 주인공이신 자리다 보니까 이 영화 외에도 괴물이라는 영화 외에도 이제 배우님의 연기 활동 전반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소년시대라든지 아니면 비상선언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빌런 역할이라든지 워낙 스펙트럼이 지금 넓은 배역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즘 혹시 뭔가 그냥 조금 본능적으로 끌리는 그런 캐릭터 아니면 좀 이런 이야기 같은 것도 함께 좀 연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조금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지금 나의 유죄인간이라는 로맨틱 코미디를 오랜만에 찍고 있거든요. 로맨틱 코미디를 제가 오랜만에 도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를 드리자면 좀 제가 이번 작품을 위해서 굉장히 미모 관리를 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미모 관리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모 관리를 해보니까 야 이게 미모 관리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지내는 배우분들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미모 관리를 해보니 이왕 미모 관리를 한참에 조금 더 이런 비주얼적인 작품을 좀 더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좀 들더라고요. 팬분들에게 너무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해보다가 만약 제가 안 해본 작품 중에 안 해본 역할 중에 뱀파이어 같은 역할을 해보면 어떨까 전국에 생각에 혼자서 이런저런 공상을 좀 많이 해봐요. 그래서 뱀파이어인데 시대를 아주 오랫동안 죽지 않고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뭐 어떤 감정적으로 메마르고 굉장히 늙지 않는 어떤 미모는 갖추고 있고 그런데 어떠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대역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점점 피도 눈물도 없는 뱀파이어였다가 한낱 뱀파이어였다가 사랑에 점점 빠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면 뭔가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생각만 해본 거예요. 말씀만 들어도 영화 편이 뚝딱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INTJ라서 더 성향이에요? 공산? 아 그래요? INTJ가 맞나봐요 그럼 저는. 알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영화 투자자, 감독, 제작자분들이 아실 수 있게 이제 팬분들께서 많이 소문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러면 혹시 그렇게 미모 관리를 하시는 그 팁 같은 거 요즘 좀 이런 루틴은 꼭 지킨다 이런 거 좀 있으실까요? 저희 여기 그 제 팬분들도 많이 보이는데 팬분들이라면 제가 어디에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야식을 진짜 좋아해요. 야식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미모 관리를 할 때 있어서 제일 치명적인 게 야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야식을 끊었어요. 적어도 이 작품을 하기로 결정이 되고 난 이후부터 야식을 끊고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이 닭가슴살과 공생하는 사이가 됐는데 하루에 또 먹어야 되는 양이 있거든요. 하루에 600g을 꼭 지켜서 먹어야 돼요. 근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루틴을 꼬박꼬박 지키면서 생활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시기가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식단 조절하시고 사실 촬영 도중에 오신 거거든요. 타지 지방에서 오늘 이 행사 때문에 찾아오신 거여가지고 진짜 지금 되게 험난한 스케줄이심에도 오늘 찾아주셨습니다.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니까 촬영 중에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니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원래 또 러너로도 유명하시잖아요. 예. 워낙 이제 달리기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런 웨이트나 유산소 이런 것도 다 이제 관리하고 계신 거죠.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은 러닝, 복싱 그리고 그 웨이트 트레이닝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연기 계획 또한 사실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 뱀파이어를 말씀해주셔가지고 네. 이제 한동안은 조금 이렇게 미모를 무기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더 하고 싶으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왜냐면 제가 이런 생활을 해보니까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좀 많이 쉽지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런 생활을 이어가시는 배우분들 그리고 아티스트분들 다시 한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해놓은 김에 이 미모가 지금 미모를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 중에 한 몇 작품을 더 미모와 관련된 거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 요거 관객분들도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붙여주셨어요.
해주셨었는데 이 괴물 영화 속에서 뭔가 배우님께서 20년 전에 또 연기자셨고 뭔가 한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었다면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 이런 질문도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저도 궁금했었고 네. 대부분은 뭔가 그 박해일 배우님이 연기하신 남일역을 떠올리실 것 같기도 한데 네. 혹시 배우님께서는 좀 어떠신지? 지금의 저로서, 지금의 저의 관점으로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도, 저도 이하 동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은데, 적어도 제가 어, 고아성 배우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네, 네. 그렇다고 또 화살을 쏘는 그 역할도 못할 것 같고, 그렇게 가능성이 점점 줄이다 보면 결국은 네,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정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근데 이 괴물을 처음 봤던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고민조차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저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저 연기를 내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았고 그보다는 만약 진짜 한강에 괴물이 정말로 존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존재를 한다면 나는 부산에 사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사실 에서 그런 괴물 비슷한 뭔가를 봤다.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강이랑 좀 멀어서 안심이었다가 다시 또 이제 그 낙동강이 좀 공포의 대상이 됐고 그래서 만약 진짜 괴물이 존재한다면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도망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더 위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저기 적어주신 질문들을 제가 사전에 조금 살펴보긴 했었는데 이런 비슷한 질문이 또 있더라고요. 만약에 예. 이제 배우님이 사시는 동네 근처에 정말 그런 괴물이 나타났다, 그 현장에 나타났다. 그럼 가장 어떤 구호 조치를 할 것이냐를 이제 여쭤보신 팬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상상력도 한번 조금 펼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런 질문들이 있다면 제가 오늘 한번 그런 상상을 인트제로서 좀 구체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되게 평소에 많이 그냥 연기하실 때도 뭐 엄청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풍부한 상상력 같은 것들이 캐릭터를 이해하거나 하는데도 지금 연기자가 되었을 때도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분들이 붙여주셨던 질문 중에서 배우님이 직접 이제 보시고 이제 고르셔가지고 포스트잇을 고르셔가지고 한번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 먼저 좀 선정이 되신 두 분께는 이 소정의 29cm에서 주신 선물도 이제 이 행사 후에 증정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배우님께서 한번 보시고 이제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주제가 청춘 영화이니만큼 물론 이제 이 괴물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어떤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적으로 더 이렇게 파고들고 그렇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오늘은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한 질문을 위주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네. 한번 선정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다들 팬분들께서 기대를 해주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정말 사적인 걸 여쭤보는 질문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일단 가벼운 질문 먼저 한번 해볼게요. 지열 17번. GR 17번의 관객분께서 이제 해주신 질문이십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네. 주인공 현서는 괴물에게 잡혀 있을 때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맥주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 배우님께서 괴물한테 잡혀서 갇힌 상황이라면 무엇이 가장
드시고 싶으실지. 뭐 요즘 야식 끊고 계신 배우님께는 더 이제 중요한 질문일 것 같긴 합니다. 어떠실까요? 다른 팬분들은 이제 다들 아, 좋은 것 계시네요. 같은데요. 네. 네. 이왕 이렇게 잡혔겠다. 네. 더 이상 미모 관리를 할 필요도 없겠다. 네, 저는 뚜란 인공으로 할게요. 팬분들께서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해준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 다들 알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바로 다음 질문 한번 뽑아볼까요? 네. 음, 음,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네. 저기 시작부터 INTJ 임시완 INTJ 배우님께라고 보였어요. 네. INTJ 임시완 배우님 하트. 세종일보 정윤영입니다. 극중 인물 중 한 사람이 되어 괴물을 물리쳐야 한다면 누가 돼서 어떻게 물리치실 건가요? B열 4번에 앉아주신 관객분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괴물을 물리칠 방법에 관해서. 우선은 그 괴물을 자세히 영화를 자세히 봤을 때 그 안에 컨테이너가 좀 안전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 매점 그 매점 안에까지는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총은 안 먹히는 것 같고 저 화살을 한번 좀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나오지는 않고 첫 번째로는 안에 숨어 있고. 네. 음, 그리고 좀 물고기 같은 그런 거니까 글쎄요 이게 진짜 어떻게 도망가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팬분들께서 한번 제시를 해주시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을까? 음식으로 유인하라고 하시네요. 음식으로? 오징어? 아 오징어 오징어? 유인을 하면 더 다가오잖아. 아니 미인계요? 그게 먹힐까요? 참신하긴 한데 뭘로 이제 뭘 들고 와서 쌀지. 칼로? 칼로? 아! 아, 명기 연기가 좋다. 그래. 예. 약을 뿌려서 약을 뿌려? 볶음물을 쓴다.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일단 명기 캐릭터로서 접근을 해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얘기해 주세요. 뭔데요? 네? 도망간다?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물리친다보다는 살아야죠. 아우 예. 사막이 맞아. 그러네요. 제 역할 중에서 맞아. 제 역할 중에 맞네. 그러면은 저는 맞아. 한울 역할로서 싸우다가 안 되면 도망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다양한 네. 의견이 나왔는데 결국 마지막은 일단 네. 사셔야 하니까 일단 최대한 도망가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하나만 더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 더 할까요? 네. 좀 비슷한 질문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네, 알겠습니다. KHR14번에 앉아주신 관객분께서 질문 주셨고요. 네. 네, 배우님께서 괴물 영화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 같으신가요? 라는 질문이십니다. 이것도
재밌는 대답을 많이 해주셔서 또 듣고 싶어서 했는데 자유롭게 네.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저는 뭐 상상력이 막 그렇게 재밌는 걸 생각을 못 해가지고 우선은 사실 이렇게 달리는 것보다 왜 차를 안 타지라는 생각은 들긴 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네. 사실 주차되어 있는 차가 네. 되게 많은데 네. 그걸 타고 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순수하지 못했어요. 네, 어쨌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차를 탄다인데 또 재밌는 뭔가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오토바이요? 어떤 차이예요? 네. 그래요? 진짜 차랑 오토바이랑 속도가 달라서 이게 네. 도망치기가 더 쉬워서 그쵸. 뒤집힐 수 있으니까 되게 설명하시는 네네네 거죠. 그러네요. 오토바이 그러면 네, 오토바이를 선택을 할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일단 가장 먼저 하실 일로는 이제 오토바이를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도망칠 그런 수단을 찾는 거에서 이제 한번 네. 준비를 해보면 될까요? 그리고 저는 더 근본적인 생각인데 괴물이 사실 꼭 유해 어종일까? 라는 생각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꼭 도망쳐야 한다가 아니라 공존을 택해본다.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괴물이 흉측하게 생겼긴 하지만 처음부터 사람을 그렇게 막 해한 게 아니라 던지잖아요. 네. 쓰레기 던지고 막. 먼저 사람들이 자극을 했잖아요. 저는 그보다는 좀 상생을 도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아쿠아리움이요. 와 사업하시나요 혹시? 생각이 홍준호 감독님이 들으셔도 놀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한국은 적어도 그것 때문에 더 어떤 관광 사업이 더 활성화되긴 하겠네요. 한강 괴물을 아쿠아리움으로. 네. 알겠습니다. 유일하잖아요. 그쵸. 한국이 유일하게 그쵸. 네. 이제 의도적으로 만들 수도 없는 거다 보니까 네. 우연히 태어난 괴물. 이제 이름도 그럼 좀 붙여줘야겠죠. 네. 괴물이라고 하긴 좀. 그쵸. 좀 뭐 이름도 지어서 그 포름알데히드로 시작된 것 같으니까 포름이 그러니까 귀엽죠. 약간 너무 좀 귀괴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좀 포근하게 이렇게 이름을 지우고 나서 관광화를 시키면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들이랑 좀 진지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재밌지만 좀 더 이렇게 청춘이라는 단어에 맞게 시덥지 않거나 재밌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순수한 상상력을 좀 네. 발휘해보는 좋은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포름이 활성화, 관광화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진짜 괴물 개봉하고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이런 발상이 나온 자리는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벌써 시간이 지금 거의 끝날 무렵이 되어 버렸습니다. 포름이 얘기를 하다 보니. 네. 이 포름 이제 막 좀 재밌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포름이 거기에서 막 더 상상이 이제 뻗쳐나가기 시작하긴 하는데 아쉽네요. 그럼 어떤 거 포름이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더 애정 어린 상상 한번 해주신다면. 이제 포름이를 이제 조련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점점 더 익숙해질 테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그 조련사와 같이 그 어떤 그 쇼를 한번 또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저 워낙 유연한 네. 친구다 보니까.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덤블링 이런 것도 잘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퍼포먼스가 좀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붙어있는 죄송합니다. 질문이 이런 걸 기대를 하고 오시진 않으셨을 대부분 텐데 대부분 그런 거였거든요. 이제 배우님 괴물 만나시면 어떻게 네. 싸우실 건가요? 네. 뭐 어떤 무기 쓰실 건가요? 뭘 챙기실 건가요?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네. 굉장히 이제 180도 다른 답변이 이제 도출이 됐습니다. 이제 포르미를 아, 아쿠아리움에 이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네. 방법을 우리 찾아보는 걸로. 이것도 되게 네. 새 시대적이네요. 사실은 그때는 되게 뭐 싸우는 그런 생각만 했었는데 지금 시대에 그러네요. 공존을 예. 생각해보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관점을 바꾸면 꼭 괴물이 이름이 괴물이지 괴물이라고 단정 짓지만 않는다면 맞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네, 어떤 네. 게 괴물인지 모른다는 게 또 이 영화의 또 재밌는 점이긴 하니까 다들 괴물을 네. 포르미를 이제 괴물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사실은 또 이제 그걸 만드는 사람은 괴물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우리가 사실 이 주제 의식을 잘 관통하게 진짜 괴물은 무엇인가라는 게 사실 이 괴물의 주제 의식인 그렇죠. 주요한 테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우회했지만 뭔가 엄청난 정답을 찾아버린 느낌이 지금 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제 오늘 준비된 시간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님께 오늘 지극히 사적인 영화관 이렇게 팬분들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하셔서 너무 또 좋은 자리였던 것 같은데 한번 감상 어떠셨는지 이제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건 여러분들과 그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순수한 관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성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 사실 얘기보다는 더 수다에 가까웠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도 어렸을 적 그런 순수했던 그런 감성을 더 상기시켜 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재밌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서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 괴물의 이름도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는 자리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늘 굉장히 만족스러운 지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배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릴게 이제 대화 끝나고 이제 배우님께서 관객을 등지고 이제 단체 사진을 한번 찍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참고를 부탁드리고 사실 오늘 이 영화를 처음 보셨을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학생분도 계시고 끄덕끄덕 해주시는데 배우님 말씀처럼 진짜 그렇게 순수한 상상력으로 뭔가 같이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달려와 주셔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시고 포르미 이름 지어주신 우리 배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